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13일 다시 보는 투더 골드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아침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죠. 0.5%포인트 빅스텝을 밟기로 했고요. 또 따라서 이번에 CPI 오늘이죠. 9시 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도 참고하셔서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썰전 코너에서 남수루님과 또 코인가드님께서 나눠본 얘기 저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클레이튼의 위기, 금일 CPI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로는 수루님께서 국내 대표 기업이죠. 카카오에서 클레이튼 코인을 만들었는데 코인의 위기 사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클레이튼을 이탈하는 기업들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수루님께서 솔라나와 이더리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또 가든님께서는 CPI 지수, FOMC 7월 금리 100bp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남수루님께서 유럽은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소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가실게요. 국내 대표 기업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 코인의 위기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김치코인의 대표이죠. 클레이튼인데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작년에 5월에 상장을 해서 또 6,700원대까지 고점을 좀 찍고 2,000원대에서 머물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큰 상승을 준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상승하지 못하고 줄곧 하락만 요즘에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클레이튼 홀더들은 속이 좀 상하실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클레이튼 코인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개발한 코인입니다. 그라운드 X에서 말하기를 클레이튼은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수수료가 싸고 또 메인넷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때 코인을 홍보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클레이튼에서 처리하는 이런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이 되면서 처리 시간이 좀 길어지는 사건이 아주 자주 나타나게 됐고요. 이 부분이 NFT 프로젝트 민팅을 할 때도 먹통이 일어나서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코인에 대한 민심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클레이튼 코인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국내 대표 프로젝트인 메타콩즈는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을 한 기업들이 있다면 또 그냥 계속 남아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가격을 조금 보게 되면은 300원대로 내려오고 나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또 오늘까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안 가격은 큰 변동이 보이지 않고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좀 탈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카카오는 당연히 이제 클레이튼을 만든 회사니까 카카오는 물론이고 또 안랩, 바이낸스, GS 리테일, 하나시스템, LG전자, SK네트워크, 넷마블까지 뭐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33개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아직까지 클레이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을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눠본 것은 솔라나, 이더리움과 같은 사이클이다. 또 가드님께서는 CPI 지수, 또 7월 FOMC 금리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지금 솔라나도 뭐 클레이튼 얘기를 했지만 솔라나 엄청난 큰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같은 사이클을 보인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찍고 한 마이너스 95%의 조정을 거치면서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5000%가 올랐습니다. 제가 이 전에 영상에서도 이더리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더리움이 그때 하드포크로 인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눠졌죠. 그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좀 격을 이룰 수 있는 대장코인이라고 이제 불리는 코인까지 올라왔는데 솔라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이더리움 사이클과 계속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남수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가드님께서 짚어주신 얘긴데요. 오늘 9시 반에 또
소식이 있죠. CPI 발표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FOMC 7월 말에 있을 FOMC 회의도 좀 보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7월 FOMC 회의에서 75bp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90% 넘고 96%한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는 96%가 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95%, 60%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 100bp 인상이 어떻겠냐는 말도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패턴을 매번 반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뷰인 것 같아요. 뉴욕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100bp 인상이 좀 꼬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7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저희 남수루님께서 유럽은행 스테이블 코인 결제수단 불충분 이라는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실용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고 실물 경제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번에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살짝 민심을 잃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암호화폐 가격의 큰 변동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인데 최근 테라나 또 루나 같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또 테더와 같은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결제 시스템들은 이 시장에 좀 크게 참여하지가 않고 있고 아무래도 테라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연속적인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시어스 파산했고요. 보이저 또 3에로 캐피탈까지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 소식을 좀 보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유로은행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면 안정성을 위해 또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규제나 감독, 암호화폐 시장에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한다면 아무래도 효과적인 규제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남수루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썰전 마무리됐고요. 오늘 저희 얘기 나눴던 부분들 중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 있으면 꼭 무료 방송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6시와 7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꼭꼭 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계신 코인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전문가님들한테 오셔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